세상에 저런 그 세상에 저런 지난 시간에 PV 골 NRT까지 했지, 그지? 이상기체 상대방 정식까지 했고, 오늘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그 웹툰 하나 보고 합시다. 일어나라. 웹툰은 보고 자라. 완성력이 불가능한 이유 설명해 주세요. 여기 이제 주호민 작가의 무한동력의 7화인데요. 이게 완결된 웹툰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이때까지 본 웹툰 중에 제일 재밌게 본 게 신과 함께거든요. 예, 그 영화도 뭐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둘 다 재밌었어요. 그냥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 유료화가 됐는데 작가 홈페이지에 가니까 이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서 그 써도 되냐고 허락을 구해서 그 허락을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업용으로 써도 괜찮다고 해서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불로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쳤어요. 여러분도 이제 좀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이 계기를 가지라고. 여러분도 앞으로 뭔가 콘텐츠를 쓸 때에는 원래 원작자의 허락을 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 구했어요. 예, 이거는 허락을 구해가지고 써도 된다고 메일이 답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요 화는 그 물리 선생님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설명하면서 무한동력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되게 약간 나쁜 이미지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이 화를 보고 난 직후에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그 평균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약간 물리나 물리 선생님에 대한 약간 이런 인식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조금 반성을 하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을 되짚으면서 나도 뭐 좀 심한 말을 한 적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이때 스스로 집중이라는 표현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 뭐 한울고등학교인데요. 이건 앞반이 이과반이네요, 그죠? 이 물리 선생님이에요. 다행인 건 저랑 닮진 않았어요. 아, 그렇죠. 예. 일단 다행인 건 저랑 닮지 않았다는 점. 예. 저는 좀 이것보다는 사각지죠. 예. 그래서 좀 앞 페이지에 연력학 법칙이 나오는 거 보니까 물리 2 시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이 뭔지 아는 사람은 수자가 이제 그 주인공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한동력을 만드는 어째 보면 얘가 주인공 같기도 하고 그래요. 되게 공부 잘하는 이제 똑똑한 학생으로 나와요. 예. 답을 잘하죠.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좀 하는데 옆에 친구는 약간 좀 그래요. 보면 항상 약간 좀 착한 이미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물리 선생님이 수자를 좋아하죠. 설명도 할 수 있겠지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버버 하는데 대충 맞죠? 에너지가 변할 때 에너지의 양은 변화가 없다는 이렇게 자신 없게 얼버무리고 있는데 긍정적이시죠? 잘 알고 있구나. 제가 여러분을 보는 시각과 유사합니다. 어버버에도 잘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하는데 꽤 정확합니다. 보면 그래서 뭐 이렇게 기체가 있는데 열을 가하면 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부피가 커지죠. 그럼 외부에 일을 한 거야. 이 보고 놀랐어요. 아주 정확하죠. 왜냐하면 그 기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압력의 방향이 같으니까 외부에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일을 한 거죠. 내부에 증가한 만큼, 그러니까 내부에서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외부에서 일한 만큼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이 가해진 열의 값과 같다. 이게 오늘 할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증가한 만큼 에너지가 빠진 것 같은데 이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이게 외부에 일한 만큼 은근슬쩍 수업을 하고 있죠. 떠올리고요. 그다음에 가해진 열이 Q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거하고 요거하고가 같죠. 요게 오늘 하는 그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마지막에 꼭 붙죠. 쉽지. 전혀 쉽지 않죠. 오늘 끝난 거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것은 바뀔 뿐이지 저절로 생기거나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에너지가 저절로 생기면은 무항동력이게 하고 약간 비꼬고 있죠. 예, 그래서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무한동력 장치에 특허를 신청한 사람이 뭐 많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연력학의 기초도 모르는 이 개인 발명가들이거나 여기 콧방귀를 끼고 있죠. 사기꾼들이지 하니까 심하게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기꾼이라고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아 근데 뭐 그 얘가 옹호하자면 물리 선생님 모르시잖아요 이 상황을. 예. 예. 판은 아르노 굽는다고. 예.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서는 1775년 이후 연구기관을 발명했다는 제보를 무시하고 있답니다. 무시무시한 기관이죠. 자 오늘 예. 그러니까 요 댓글 보니까 이제 이거 하나 가르치고 수업 끝이라고 이걸 1시간 동안 가르친다고 막 이런 댓글이 있던데요. 저는 무려 이걸 2시간 동안 가르칠 건데 예, 조금 찔렸어요. 아 이거 짧게 해야 되나? 예, 다음 시간에는 제2법칙에 대해서 배운다. 예, 확실히 그 뭐라고요? 수고했다고요? 예, 예, 기분 나빠서 밥을 안 먹어요. 예. 예, 뭐 이런 거요. 눈이 없어졌죠. 삐졌어요. 예. 사기꾼 말이 너무 심하잖아. 이 대목에서 이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도 심한 말을 한 적이 있지 않나. 무한동력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 아주 불가능한 거.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요. 예. 마지막에 이제 요 분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무한동력을 연구하는. 그래서 뭐 이렇게 실험 일지도 쓰고요. 이건 가까이서 본 모습? 똑같은 모습이네요. 초점이 다르네. 입체적이죠 이게. 초점이 다르죠. 그래서 연구기관에 대해서 되게 연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To be continue. 이 결론은 그 무한동력을 몰라요. 예. 가르쳐주면 안 되죠. 스포니까.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성공하면 웹툰이 판타지가 되고 판타지일 수도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염소에 막 불 나오고 있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잘 시간입니까? 웹툰 다 봤으니까 이제 자야죠. 여러분의 생활 패턴이잖아요. 자기 전 웹툰. 자 이제 잠을 청할 시간입니다. 예. 저의 목소리와 함께 예.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작가가 되게 물리를 아마 이 화를 그리기 위해서 조금 보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꽤 정확하게 표현한 것에 좀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저희 반에 웹툰 작가를 희망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이걸 보여주면서 물리 공부를 해야 된다고 설득을 했죠. 그래서 좀 만화 그리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전문 분야를 공부해서 이제 만화를 그린 사람들 보면은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막 하죠. 공부를 하고 전문가를 찾아당기고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이제 다방면에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좀 더 창조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연력학 제1법칙에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될 시스템이 바로 요 그림으로 그린 시스템입니다. 제가 직접 그렸어요. 잘 그렸죠. 요게 이제 회색 부분이 실린더입니다. 실린더고, 그다음 요 부분이 피스톤인데, 요게 연두색 상태에서 초록색 상태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을 상상을 하면 될 거예요. 요 피스톤은 좌우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요 실린더와의 마찰은 없습니다. 없고, 요 안에는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박스 친 부분이 요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용기에 담겨 있는, 갇혀 있는 이 기체입니다. 또 요 기체는요, 이상 기체고, 그 다음에 외부와의 출입이 없습니다. 외부와의 출입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자수는 보존이 됩니다. 분자수는 변함이 없고, 분자수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 몰수가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열 공급 장치를 통해서 열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요 실린더하고 피스톤은 뭐 단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시다. 단열되어 있고 오로지 이 열 공급 장치를 통해서만 이제 열이 출입이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요 상태에서 연력학 제1법칙은요, 좀 전에 표현을 했었죠. 요 안에 있는 기체에 대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기체는요, 좀 다른 말로 이 개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영어로 시스템이죠. 요거 자체가 내부입니다. 요 기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외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린더도 외부, 피스톤도 외부, 요 열 공급 장치도 외부입니다. 기체가 내부입니다. 요 기체에 대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보면 이 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식이 이제 요 단원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식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열량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과 그 다음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요 두 개의 합과 같다라는 게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인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식을 이제 정확히 이해하고 이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활용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요 오른쪽에 보면은 각각 항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말로 다 설명을 해놨죠. 자세히 한번 보면요, 이 Q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열량입니다. W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인데요. 결국 피스톤에게 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실린더는 어차피 안 움직여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일을 한다라는 것은 역학적으로 움직여야지 일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움직이는 부분은 피스톤밖에 없기 때문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피스톤에게 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들의 부호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플러스일 때는 어떤 의미이고 마이너스일 때는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는데, 일단 Q는 지난 시간에 됐지만 이 월급이라고 생각이라 그랬죠. Q. 네, 이럴 때 웃어야 됩니다. 예. 감을 잃고 있네요. 예, 점점 막바지라고. 예, 월급이라서 이 받으면 플러스고 빠져나가면 이 마이너스입니다. 이 기체가 열을 받으면은 플러스고 기체가 외부로 열을 방출하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Q가 플러스인 결과가 나오면 이건 열을 흡수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Q가 마이너스인 상황이 나오면 열을 방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체가 피스톤에게 한 일인데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기체가 그 피스톤에게 가하는 압력의 방향은요, 항상 이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기체나 유체의 압력은 항상 어떤 대상을 수직으로 미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스톤이 가만히 있든 왼쪽으로 움직이든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기체가 피스톤에 가하는 압력에 의한 힘은 오른쪽입니다.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아지죠.
이때는 이제 요 힘이 한 일이 플러스가 되고요. 피스톤이 왼쪽으로 움직이면 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반대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결국에 부피가 팽창하는 거죠.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부피가 감소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일은요, 이 부호가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연력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이 물리량 중에서 이 부피가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마이너스라는 뜻은 부피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에너지가 남았는데요. 이 내부 에너지는 이상 기체의 특성으로부터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그 이상 기체의 특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이상한 이상적인 기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 기체는 온도가 아무리 내려가도 액체나 고체 상태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상호 간의 이런 상호작용을 무시합니다. 원격적 상호작용을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가 안 됩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려면 중력이 작용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분자 간의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려면 서로 간의 원격적 상호작용을 있어야 되는데, 이상기체는 그거를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따라서 내부 에너지, 즉 전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포텐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는 아주 유리한 점이 뭐냐?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생각할 때 운동 에너지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내부 에너지를 보통 이제 U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문자로 표현을 하면요, 이 카이네틱 에너지의 요 반은 보통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 하나하나가 속력이 다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평균 값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니까 여기에다가 실제 분자의 개수를 곱해주면 전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부 에너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잠시만요. 순서를 맞출까요? 분자의 개수 곱하기 2분의 1 mv의 제곱. 이때도 이 v는 평균 속력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배우지 않는데요. 결국에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뭐에 비례하는 값이냐면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사실은 요거 자체가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럼 내부 에너지 자체도 절대 온도에 비례하겠죠.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크면 내부 에너지도 큰 거니까, 그러면 절대 온도가 큰 겁니다. 결과적으로 변화량을 따지면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온도의 변화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온도가 증가한다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한 네 가지 표현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절대 온도가 증가한다, 온도가 증가한다, 그리고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증가한다. 요 네 가지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온도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잘 보면요, 열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요 부피 V죠, 요 온도 T, 요 두 개는 변화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열력학 제
그 일법칙으로 그 알 수가 없는 상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압력입니다. 압력. 그래서 압력의 변화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그래프를 그려보거나 아니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요 식이죠. PV = nRT니까요. 여기서 보통 얘는 갇혀 있으니까 상수잖아요. 몰수의 변화가 없고 R은 기체 상수고요. 연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요 부피 변화하고 요 온도 변화를 알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요 압력의 변화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PV = nRT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연력학 제1법칙이 이 단원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 두 식으로부터 압력과 부피와 온도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예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가지 변화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연력학 법칙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특수한 상황들인데요. 일단 등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같을 등 부피 적자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변화예요. 예를 들면 압력밥솥에다가 이제 압력밥솥의 뚜껑을 꽉 닫아놓고 열을 가하거나 압력밥솥을 식히는 경우 부피가 안 변하죠. 등온 변화 같은 경우에 등온 변화는요, 사실 얘를 찾기가 되게 좀 어려워요. 어렵고 온도가 일정한 변화거든요. 일단 같을 등 온도온 해서 따뜻할 온.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변화인데 요거는 이제 그래서 그 설명을 생략하기도 하는 이 과정이긴 한데요. 근데 요게 좀 그래프에서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요 등온 곡선이라는 게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 등온 과정도 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등압 변화는 이제 압력이 일정한 변화이고요. 단열 변화는 열이 차단된 변화. 그러니까 열 출입이 없는 이런 변화입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데 결국에 이제 세 가지를 해볼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볼 거고, 그다음 PV =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써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프로도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각각을 이제 세 가지씩 해볼 겁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을 쓸 때는요, 항상 순서를 맞출게요. 이렇게 계속 쓸 겁니다. 앞으로 문제 풀이할 때도 그렇고요. 이 순서대로 쓰는데 0인 부분도 0으로 표시를 해줄 거예요. 저는 해줄 거고, 특징적인 부분은 각 과정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빨간색으로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등적 변화의 특징은요, 부피의 변화가 0입니다. 따라서 요 세 항 중에서 W가 0이에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 Q는 0 더하기 델타 U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등적 변화의 특징입니다. 이제 부호를 표현을 할 건데요. 여러분 색깔 펜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열을 받거나 혹은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을 대체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할 거고, 온도가 대체로 내려가거나 뭐 이런 경우를 파란색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은요, 사실 딱히 분석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압력밥솥에 열을 가하면요, 압력밥솥 안에 있는 기체의 입장에서는 열을 받는 거죠. 그럼 온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압력도 증가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분석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Q가 플러스면 델타 U가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럼 온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Q가 마이너스면은 델타 U가 마이너스가 되죠. 열을 빼앗기면은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 압력의 변화는 이제 PV = nRT로 구할 수 있는데요. P에 대해서 정리하면 P는 V분의 nRT가 되죠. 여기서 갇혀있는 기체니까 얘는 상수가 되고요. 그다음 지금은 등적 변화, 부피가 일정한 변화니까 V도 상수가 됩니다. 그럼 열을 받아서 온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압력도 증가하겠죠. 우리의 경험과 맞죠?
그다음에 만약에 열을 빼앗길 때는 오늘 시험 문제를 내야 돼요. 갑자기 마음에 짐이 생겼네요. 열을 빼앗겨서 온도가 내려가는 경우, 그러니까 압력밥솥으로 치면 이제 밥이 끝나고 나서 식는 과정 있죠. 열을 빼앗기는 과정에서는 압력이 점점 내려갑니다. 이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등적 변화는.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프로 보면 보통 이제 세로축이 압력이고 가로축이 부피인 이 그래프를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온도가 T1이고 압력이 P1이고 부피가 V1인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은 압력이 증가하는 과정이죠. 압력이 증가하는 과정은 열을 받는 과정이고 온도는 증가하는 과정이에요. 온도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냐면 PV = nRT잖아요.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의 곱, 그러니까 가로축 값과 세로축 값의 곱이 증가하는 상황이면 온도도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면서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PV 값이 증가하니까 온도가 증가하는 과정입니다. 열을 받는 과정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까 빨간색으로 표기한 과정이고, 이렇게 하는 게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는 과정입니다. 요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누가 물어보던데요. 의미가 없습니다. 요 면적은. 요 아랫 면적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 과정은 아랫 면적이 0이죠. 그래서 얘는 1이 0이에요. 요거 1 아닙니다. 옆풀떼기 요 면적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왜 칠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일단 등적 과정을 이렇게 분석해봤고요. 또 하나하나 해봅시다. 요 등온 변화를 한번 볼게요. 등온 변화는 특징이 온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또 뭐가 0이 되겠습니까? 예, 델타 U가 0이 되겠죠.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을 써보면 Q는 W 더하기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Q가 플러스, 즉 열을 받으면 기체가 팽창하고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열을 빼앗기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듭니다.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P는 V분의 nRT가 되는데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일정하죠. 근데 여기서는 또 뭐가 일정하냐? 등온 변화니까 온도도 일정합니다. 그러면 등온 과정에서 열을 받는 경우에는 부피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압력은 어떻게 돼요? 예, 압력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등온, 온도가 일정한 변화에서 열을 빼앗기면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은 증가해요. 등온 변화는 제가 예를 잘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저도 어제도 그 전공책을 몇 개 뒤벼봤거든요. 한 서너 권을 뒤벼봤는데 등온 변화에 대한 예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카르노 기간이라고 불리는 이제 이상적인 열기관의 과정에는 등온 과정이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등온 과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거는 없는데 혹시 여러분이 찾게 되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적어줄게요. 등온 과정의 실제 예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등온 과정에. 네. 근데 물리온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 그래프가 좀 의미가 있거든요. 등온 과정은 P는 V분의 상수 그래프니까 Y = X분의 1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점들이 보면요. 압력과 부피의 값이 똑같고 온도가 같은 점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P는 V분의 nRT라는 등온 곡선이 되고요. 요게 이제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압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PV 값이 일정해야 되니까 V가 증가하면 P는 감소해야 돼요. 그래야 온도가 일정해지죠. 이때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온도가 일정하면서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해야 되니까 V가 감소하면 P는 증가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막 등원 곡선이 막 이렇게 보조선으로 그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 곡선이요, 온도가 T'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새롭게 제가 그린 곡선이요, 압력과 부피의 곱이 대체로 다 크죠? 그러면 T와 T'을 비교해 보면 누가 온도가 더 크겠어요? 예, T'이 온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등원 곡선이 여러분 이렇게 쭉 보이면요,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더 높은 등원 곡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등적 과정에서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됐잖아요. 예, 온도가 T에서 T'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온도가 증가했죠. 그래서 앞으로 보통은 이제 PV 그래프에서 점선으로 나온 것은 등원 곡선일 때가 많습니다. 자, 이제 등원 과정을 봤고요. 이제 등압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등압 변화는 이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열을 가해서 부피가 증가하거나 혹은 열을 빼앗기면서 부피가 감소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등압 변화는요, 이 세 항 중에서 0이 되는 항은 없고, 특징적인 것이 압력이 일정하니까 압력이 피스톤에게 한 일을 좀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압 변화를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식이. Q는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더하기 델타 U,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압 변화니까 PV 이퀄 NRT는 할 필요 없겠죠. 예, 어차피 PV 이퀄 NRT는 압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인데, 예, 압력이 일정하니까 알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 등압 변화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PV 이퀄 NRT를 한번 써볼게요. 등압 변화의 특성이 있는데, 어떤 1 상태에서 2 상태로 상태가 바뀐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 바뀌는 과정에서 압력은 안 바뀌니까요, 각 상태에서 PV 이퀄 NRT를 써볼 건데요, 압력은 똑같겠죠?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부피는 V1에서 V2로 바뀐다라고 합시다. PV 이퀄 NRT를 써보면요, 일단 갇혀있는 또 기체니까 NR까지는 똑같겠죠? 근데 온도까지 같으면 부피도 같아야 되잖아요.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온도는 다르다라고 하고, 각각의 온도를 T1, T2 이렇게 한번 더 봅시다. 요 식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요 식에서 변하지 않는 값들을 박스 쳐보면은 P하고 NR, 이건 안 바뀌죠. 그러면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중값 빼기 처음값으로 빼볼게요. 그러면 PV2 빼기 PV1은 PV2 빼기 V1 이렇게 되죠. 근데 V2 빼기 V1이 나중부피 빼기 처음부피니까 부피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좌변을 빼면은 P 델타 V가 되고요. 우변을 나중값 빼기 처음값 해보면 NR T2 빼기 T1. T2 빼기 T1이 온도의 변화량이니까 이게 NR 델타 T가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결과인데요. 여기서 보면 부호를 결정짓는 게 델타 V랑 델타 T예요. 압력은 항상 양수고요. 그 다음에 NR 다 양수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부호가 반드시 같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등압 변화에서. 그러면 이 온도의 변화량은 결국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 비례하잖아요. 그럼 내부 에너지의 변화의 부호와 부피 변화의 부호가 같아요. 그 말은 요 일의 부호와 내부 에너지 변화의 부호가 같다라는 거고요. 그럼 요 두 개를 더한 게 Q니까 Q까지 부호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플러스면요, 얘도 플러스가 되고요. 요 플러스와 플러스를 더하니까 Q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등압 변화는요, 요 세 항이 모두 부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부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등압이면서 열을 빼앗기는 경우에는 부피가 감소하고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제 그 등압 변화의 특성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등압 변화니까 이제 압력이 이렇게 일정한 변화인데요. 요렇게 되는 경우에는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죠. 그러면 얘는 1이 플러스인 경우이자 W가 플러스이고 Q도 플러스인, 열을 받으면서 팽창하면서 온도가 증가하는 이런 이제 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조선으로 등원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T1보다 T2가 더 높은 선이죠. 그래서 온도가 더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이제 온도가 감소하고 부피는 줄어들고 열은 빼앗기는 이런 등압 과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 면적은 구하기 쉽죠. 이는 P1 곱하기 V2 빼기 V1, 요게 이제 1이 됩니다. 자, 등압 과정은요, 그 문제에서 어떤 상황이면 등압 과정이냐, 그 기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변화한다, 뭐 이런 표현이 직접적으로 있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경우가 등압 과정이라 할 수 있냐면, 요 피스톤 있죠, 피스톤. 피스톤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하면 등압 과정입니다. 피스톤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피스톤에 작용하는 합력이 0입니다. 그럼 이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요, 위에서 대기압에 의해서 눌려지는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추가 아래로 누르는 이 수직 항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내부에 있는 기체가 기체의 압력으로 위로 미는 압력에 의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힘이 평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대기압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 다음에 요 물체가 누르는 힘이 자신의 무게만큼 누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변하는 것, 그 안에 있는 기체의 압력도 변하지 않아야지 합력이 0인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스톤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등압 과정이고요. 역시 웹툰 뒤엔 꿀잠이죠. 코까지 곱며 자고 있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단열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열 변화가 실질적으로는 얘가 좀 가장 많아요. 열이 차단된 변화인데요. 특징은 Q가 0이죠.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습니다. W 더하기 델타 U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W하고 델타 U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단열이면서 팽창하는 경우가 오히려 온도가 내려가고요. 단열이면서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 온도가 올라갑니다. 요건 뭐 용어도 있어요. 요거를 이제 단열 팽창이라 그러고요. 요거를 이제 단열 압축이라고 합니다. 원래 약간 용어적으로 대칭적으로 하면 단열 수축이 돼야 될 텐데 주로 단열 압축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단열 압축. 압력도 봐야 되죠, 그죠? 압력의 변화를 보면 P는 V분의 nRT고요. 이때 얘는 안 변하지만 단열 변화는 특징이요. 압력과 부피와 온도가 다 변합니다. 다 변하는데 그럼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따져보면 알 수 있어요. 단열 팽창인 경우에는 부피가 증가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음이니까 온도는 줄어들죠. 온도는 감소합니다. 그러면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지잖아요. 분모가 커져도 값은 작아지고 분자가 작아져도 값은 작아지니까 압력은 작아지는 거예요. 명백히. 그래서 단열 팽창하면 압력이 줄어듭니다. 단열 수축하면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부피가 줄어들면서 온도가 올라가요.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져요. 그러면 압력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프로 마저 분석하고 단열 과정의 예를 몇 가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카르노 기관이라고 불리는 이제 이상적인 열기관의 순환 과정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좀 단열 변화니까
단열 변화만 그래프로 해석을 해볼게요. 요거는 그 보조선으로 등원 곡선입니다. 이는 온도가 T2인 곡선이고 이는 온도가 T1인 곡선이에요. 얘는 PV 이꼴 NR T1인 곡선이고 PV 이꼴 NR T2인 곡선입니다. 이 T2가 더 크죠? 압력과 부피의 곱이 대체로 크니까. 이게 단열 팽창인 경우는 아까 떠올려 봅시다. W는 플러스인데 델타 U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피는 증가하고 온도는 내려가는 요 선을 따라갑니다. 이게 이제 단열 팽창이고요. 단열 압축을 보면 단열 수축을 보면 부피는 감소하고 부피가 감소하면서 압력이 증가하면서 온도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등원곡선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열 압축과 단열 팽창과 단열 수축 과정을 보면 등원곡선보다 이 선이 가파른 걸 알 수 있어요. 약간 이런 좀 특성도 있습니다. 조금은 약간 고급진 팁인데요. 이 등원곡선보다 단열곡선이 더 가파릅니다. 약간 그런 특성이.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유용한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자, 요 예를 한번 볼게요. 얘는요, 단열 팽창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구름의 생성 과정입니다. 구름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지표면에 있는 공기가 위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팽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단열 팽창을 해서. 왜 단열이냐? 그럼 공기가요, 열 전도율이 매우 낮습니다. 좋은 단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란다가 있는 이유가 공기가 좋은 단열재이기 때문에 베란다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공기층을 형성을 하는 거죠. 외부와의 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공기가.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는 동안에 열 출입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단열 팽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팽창을 하면 온도가 내려가서 이 수증기 형태의 H2O가 이제 액체 상태인 물이나 고체 상태인 얼음이 되면서 구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단열 팽창이고요. 단열 압축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자동차 엔진에서 일어나는 점화 과정, 단열 압축이에요. 단열 압축이요, 이게 심하게 압축이 되면 심하게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불이 붙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단열 팽창의 또 좋은 예가 이겁니다. 여러분 손에다가요, 하 해보고요, 해보세요. 하하고 후를 해보면 하 하면 뜨거워요. 근데 후 하면 시원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하 할 때는 입을 크게 벌려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공기가 그대로 나오게 합니다. 변화 없이. 그래서 이제 체온 때문에 뜨거워진 공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후 하면 순간적으로 볼이 빵빵해지죠.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를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입에서 나오자마자 단열 팽창을 해요. 그러면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시원한 바람이 되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면요, 그러니까 후 하면서 멀리서 가까이로 대보세요. 그냥 가까이 가면 뜨거워집니다. 그냥 가까이 있는 공기는 미처 팽창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냥 그대로 뜨거운 상태인데 멀리 가면은 이제 팽창한 이후에 우리 몸에 다 닿이기 때문에 이제 시원한 바람이 되는 겁니다. 몰랐죠? 앞으로 이제 불에 대서 후 할 때는 이게 단열 팽창이야 하면서 그래서 더 시원하게 하려면 볼을 더 빵빵하게 압력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후 하면 더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멀리 하는 게 더 시원하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조금만 정리하고 끝날까요? 여기 식이 두 개 있었죠? 이거랑 PV 이꼴 nRT.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결국에 요 압력과 부피와 온도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요 부피 변화는 요 W하고 관계가 있고요. 요 온도 변화는 이 델타 U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면 부피가 증가하는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부피가 감소하는 겁니다. 얘가 플러스면 온도가 증가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면 온도가 감소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두 개의 변화로부터 압력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체의 상태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인 이유, 여기에 갇혀 있는 기체가 받는 에너지고요. 이 Q라는 에너지 월급을 받아서 W만큼 일을 하고 델타 U만큼 자신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변환이 된 거죠. 그래서 Q가 W와 델타 U로 변환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전환이 된 것이지 새로 없던 에너지가 생겨나거나 있던 에너지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연력학 1법칙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거는 쭉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한 또 문제를 한 2개 풀어보고요. 그다음 열기관과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